자, 4번에 대손금 회수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봤던 요 대손금 회계 처리, 요 총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이 얘기예요. 대손이 발생됐을 때, 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을 때,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이 있다는 걸 본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 대손 처리했던 거를 회수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회수했을 때, 회수했을 때, 이걸 수익으로 기록을 했는데, 회사가 이걸 입금으로 볼 거냐.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회수했을 때 이거를 입금으로 볼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송금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했어요. 송금으로 인정받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면 우리가 송금 인정받은 걸 회수했으니까 당연히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손 처리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손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그때는 송금 불산입됐던 걸 회수한 거니까 당연히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볼게요. 1기에 대손 요건이 충족된 채권 100원을 대손 처리한 후에 이걸 2기에 회수를 했대요. 자, 회사가 1기 때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법인세법에서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인정해줬어요? 그럼 세무조정 없잖아요. 그죠? 즉, 요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손사유에 해당이 돼서. 근데 이걸 2기 때 현금으로 회수해서 자, 우리는 총액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채권 회수이익 해가지고 수익으로 잡았대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줘요. 맞죠? 그러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받은 걸 회수했다 그러면 그대로 입금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1기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을 2기 때 회수했다. 자, 회사가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 1기 때 송금 처리했대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대손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무조정?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송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송금, 불산입,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00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을 줄였지만 채권을 살려놔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2기 때 회사가 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으로 잡았어요. 채권 회수 이익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현금 100원인데 그렇죠? 대변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수익이 아니라. 그렇죠. 법인세법에서는 1기 때 외상매출금이 제거된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입금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가 수익 계상했지만 입금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외상매출금 100원. 그죠? 자산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하고 유보 감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러스 유보가 이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어떻게 됐다? 유보로 추인됐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수를 했을 때는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은 걸 회수했다 그러면 당연히 입금 그대로 인정되는 거고 당초에 송금 불산입됐던 걸 회수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입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입금 불산입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회수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손충당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위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이 분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손은 법인세법은 총액법으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 대손이 발생됐을 때 이 비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인정할게. 맞죠? 자, 그럼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됐던 걸 회수했다 그러면 당연히 입금이니까 세무조정이 없죠. 근데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송금 불산입됐던 걸 회수했다 그러면 이건 수익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죠. 그럼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결산 시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인정해 줄 거냐 인정 안 해줄 거냐 이건데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요 대손상각비를 인정해 주겠대요. 이해돼요? 지금 이제 여기 결산할 때 이 대손상각비를 인정을 어디까지 해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을 건데 이걸 다 인정해 주지 않겠다. 한도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인정해 줄 건데? 자, 설정 대상 채권의 세법상 장부금액. 세법상 이 채권의 이 잔액에 설정률을 곱해서 인정해 주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채권 잔액, 설정 대상 채권의 세법상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기타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충당금 대상이 되는 채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채권은 이 설정 대상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대요. 자, 우리가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이 있었죠. 앞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었죠. 이런 거. 특수관계자와의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 채무보증에 대한 그렇죠. 구상채권. 이거는 대손금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죠? 자, 대손 설정 대상 채권으로도 인정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거 말고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고가 매입의 경우에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자,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랑 자, 자산을 내가 고가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으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건 채권으로 설정 대상 채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매각거래에 의해서 할인한 어음. 자, 바드러움을 중도에 매각했어요. 그럼 대변에 바드러움 없어지면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게 생기잖아요. 바드러움을 갖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 할인한 어음도 이 채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채권이 소멸된 거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배서나 양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할인, 배서 양도 한 어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이미 다 대변으로 제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설정 대상 채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설정 대상 채권은 회계상의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의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00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1,000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원을 회사가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고 대손상각비 처리했어요. 근데 대손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파겠죠. 그러면 여러분 회계장부상으로는 채권이 없어졌어요. 회계장부상으로는 채권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없어졌어요. 이렇게 회계장부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채권 장부 금액은 없어요. 지금 장부에는. 그런데 세법에서는 대손사유로 인정이 안 되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이 채권을 살려놨어요. 그럼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플러스 요보로 채권이 지금 플러스 된 게 있어요. 이렇게 1,000원이.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상의 장부상 채권은 빵원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 관련된 유보가 1,000원이 플러스 유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설정 대상 채권은 빵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의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1,000원의 설정률만큼 곱해서 대손상각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권의 잔액은 회계상의 잔액이 아니라 세법상의 잔액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예상매출금 1,000원이 있는데 회사가 대변에 예상매출금을 없애고 대손 처리했대요. 이렇게 마이너스 없앴대요.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채권이 빵원인데 근데 이 대손 처리한 게 요건 충족되지 않아서 송금불산입해서 이 채권을 세법에서는 플러스 요구로 세무조정해 놨어요. 그럼 세법에는 1,000원이 살아있는 거니까 장부의 채권이 빵원이라 하더라도 채권 잔액은 1,000원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채권 관련된 플러스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봤던 이 설정 대상 제외 채권들이 있으면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재무상태표 금액 안에 구상채권이 들어가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은 빼야 되는 거예요. 설정 제외 대상 채권이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상의 설정 대상 채권을 구해서 거기 설정률을 곱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설정률은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퍼센트지로 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최소 1%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만약에 기업이 대손이 난 그 비율이 더 크다 그러면 1%보다 그럼 그 대손 실적률로 우리가 그 설정률을 인정해 주겠대요. 자, 우리가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설정률이 클수록 좋죠. 왜? 설정률이 클수록 대손상각비가 커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이 실적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채권의 잔액 중에 당해 사업연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대손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법상의 채권의 기초 잔액 중에 올해 세법상 인정된 대손금 손실 처리한 이 비율, 이거를 대손 실적률로 보겠대요. 그래서 이게 1%보다 더 크면 그 실적률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세무 조정 방법은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보충법으로 기장을 했다 하더라도 총액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한도가 얼마 계산돼서 나오면 자,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도가 100원인데 우리가 장부에 대손상각비 계상한 게 뭐 30원만 계상했다. 자, 한도 금액이 더 커요. 자, 이렇게 한도보다 미달해서 장부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했다 하더라도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정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이거는 단기에 무조건 송금으로 산입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요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집중해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연습에 제7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 T 계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이 2,200이 대변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1,750만 원만큼 대손충당금이 줄었어요. 봤더니 지금 이 1,700 중에 1,000만 원은 어음상의 채권, 바드러움을 대손 처리했었대요. 자, 근데 이 바드러움이 지금 7기인데, 올해가 7기인데, 7기 5월 5일 날 부도가 발생했대요. 이해되시죠? 자, 5월 5일 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럼 6개월이 경과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언제죠? 자, 11월 16일. 11월 16일이 6개월이 경과된 날인데 지금 우리가 7기 사업년도 12월 31일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지났지만 우리가 어음이나 이런 수표나 이런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금이나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쵸?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1,000원을 6개월 지난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1,000원을 비만가액으로 남겨둔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999만 9천 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은 비만가액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월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750만 원인데 10월 5일 날 부도가 났대요. 그럼 자,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6을 더해보면 대충 더해봐도 6개월을 더하면 언제가 되는 거죠? 11월, 12월. 그죠? 4월이 돼야지 되는 거죠, 4월. 근데 지금 저희는 12월 말 법인이니까 3월 30일이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송금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올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실적률은 0.5%래요. 그러면 1%와 0.5%둘 중에 큰 거니까 1%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채권의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구상채권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상채권은 1%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손 충당금이 2,200이 있는데 작년에 지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돼 가지고 송금불산입 돼서 부인된 금액이 2,200 안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사는 지금 충당금이 기초에 2,200 있었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충당금이 1,2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우리 회계는 보충법으로 이거 대손 회계 처리하지만 우리가 총액법으로 돌려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총액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초에 있던 충당금 지금 2,200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충당금을 줄이고, 그렇죠. 대변에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요. 자, 근데 2,200 중에 법인세법에서는 1,000만 원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1,200이 있는 거니까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그럼 충당금 1,200을 이렇게 수익으로 환입하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은 총액법으로 하는 거니까 총액법으로 돌려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회사는 수익을 2,200 계상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이 1,2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맞죠? 1,000만 원만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자, 이 지금 작년에 대손상각비를 많이 계상해서 송금불산입 했던 거. 이봐요.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 플러스 유보 이렇게 했던 요 1,000만 원. 이 중에 지금 1,000만 원 요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추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추인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회사는 수익을 2,200, 우리 법인세법은 1,200이니까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에서 지금 요 1,000만 원이 자동적으로 추인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총액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추인된 거니까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대손충당금 부인된 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추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보충법이니까. 우리 보충법이니까 무조건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된 이 부인 금액은 무조건 송금 산입한다. 왜? 보충법이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요 부인의 송금불산입 유보됐던 게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로 유보 발생됐던 게 유보 감소된 거 추인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가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으로 해서 대손 처리를 지금 1,750만 원을 했는데 그렇죠? 했어요. 이 중에 인정되는 대손은 얼마인 거예요?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게 1,000만 원 여기 지금 1,000만 원 대손 처리했는데 이건 6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하지만 1,000원만큼 비만 가액을 남겨야 되니까 999만 9천 원만 대손 인정되는 거고 750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1,750만 원 이 대손 처리한 것 중에 우리는 얼마만? 그렇죠. 999만 9천 원만 대손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계산해봐요. 1,750만 원 빼기 999만 9천 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750만 1천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이죠. 그래서 요거는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메모해 놨고요. 그럼 결산 시에는 여러분 자 보니까 결산 시에 회사가 얼마를 더 보충했죠? 자, 얼마를 더 보충했어요? 2,500만큼 보충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보충한 걸로 하는 거예요? 총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총액법. 총액법 상으로는 2,950만 원이 이 추계액이 전체 충당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총액법으로 하는 거니까, 총액법. 그래서 우리는 이 2,500을 보충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자, 이 추계액 금액, 대손 추정한 금액, 그러니까 추계액이 아니라 대손 추정한 금액, 이 2,950만 원을 어떻게 했다?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의 잔액에 대손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은 자, 지금 우리가 일반 채권 인정되죠. 구상 채권 인정 안 되고 이 미수금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5억하고 2억 그대로 인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자, 우리가 1,000원만큼 채권 송금 인정 안 된 거 있었죠. 그거 살려놨으니까 1,000원 비만가액만큼 더하고 또
자, 여기 750만 원 회사가 대손 처리했지만 대손 인정 안 됐으니까 세법상으로 아직 채권이 살아 있는 거죠. 750이. 그럼 그 750도 세법상으로 채권이 아직 남아 있는 거다. 이 1,000원도 대손 처리한 게 아니니까 세법상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로 한다고 했으니까 대손 실적률이 0.5%니까 1%와 0.5% 중에 둘 중에 큰 거,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해 보면 1,700, 75,01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대손 추정액을 대손상각비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도가 얼마다? 그렇죠. 한도가 1,700, 75,010원인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송금불산입. 해봐요. 2,950만 원 빼기 1,700, 75,010원 하게 되면 1,242만 4,990원. 요것만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송금불산입 유무 발생으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반적인 기본적인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대손과 관련된 세무 조정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꼭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교시에서 실전 프로그램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